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57% 올라서 2727로 마감했습니다. 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근데 절반을 못 돌렸네요. 어제 32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오늘 1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절반을 못 돌려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확실히 우리 증시가 많이 약합니다. 코스피는 계속 좀 힘있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 다우가 꽤 올랐어요. 다우 보시면 0.85% 올라가지고 다시 39,300대로 왔고요.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한 1.5%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좀 놀라운 게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아요. 지금 보면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도 5천을 넘어 있는 상태고요. 특히 이제 영국이랑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. 영국의 FTSE 100 같은 경우 어제 0.3%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.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어제 이제 거의 1%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. 유럽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좋은 이유는 미국보다도 먼저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낮죠. 거의 뭐 10%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좀 유럽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데는 우리에 비해서 이런 통화 정책이 좀 자유롭다는 점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눈치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못 내리고 있죠. 아무래도 외환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유럽 시장만 해도 확실히 선진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외환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유럽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또 미국보다 좀 미국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 증시가 꽤 좋았고요. 일본 증시도 다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도요타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조 엔이 넘습니다. 뭐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. 우리 원화로 따져도 거의 5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내면서 결국에는 뭐 실적이 깡패라고 하죠.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주식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상당히 일본도 이런 엔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 종목별로 좀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올랐고요. 엔비디아 정도만 좀 빠진 것 같네요. 1.8% 이렇게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. 애플이 어제는 또 좋았습니다. 1%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사실 좀 중소형주들이 좋았어요.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은행주도 요즘 계속 좋고 은행주도 계속 좀 좋은데요. JP모건 같은 경우 또 다시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로 왔습니다. 200불 정도가 사상 최고치였는데, 지금 거의 다시 200불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JP모건뿐만 아니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다 좋은 것 같고요.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 최고가가 81,300원인데 이거 사상 최고치입니다. 그래서 KB금융도 참 조용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
아무래도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주 환원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. 그나마 밸류업 지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업종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추정 PER이 6배 정도로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으로 싼 수준이고요. PBR도 0.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. 항상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가 저평가가 됐던 이유는 이런 정책금융, 관치금융 때문에 그랬었는데 우선은 정부가 그래도 밸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치를 내 걸었으니까 설마 뭐 은행주를 이런 주주 환원 늘리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겠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주주 환원 그 배당 성향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뭐 주주 환원율은 40%를 넘어가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미국이 거의 100% 가까운 이런 주주 환원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40%, 50%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뭐 금융주가 좀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반면에 오늘 지수가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. 오늘 삼성전자 결국에 하락을 했고요. 0.6% 빠져서 79,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8만 원을 아침에 회복을 하는가 하더니만 바로 네,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2년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HBM에 대해서 너무 지금 늦어져가지고 엔비디아에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죠. 이거를 거의 지금 뭐 투자자들이 2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 마진이 높은 HBM을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엔비디아나 이런데 가장 큰 고객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삼성전자가 이럴 수가 있나,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은 계속 이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계약을 할 거라고. 네, 그래서 지금 2년째 거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지 우리나라 지수는 좀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약하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레벨업은 좀 힘든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후에 5%가 빠졌고요. 반면에 좀 좋은 섹터는 HMM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. 6% 이렇게 올랐는데 요새 해운주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운주 반등이 지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역시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워낙 중국 경기나 이런 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 중국도 좀 바닥에서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IMF에서도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세계 경제 자체는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, 네,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주나 이런 뭐 해운주, 경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도 코스피 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